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어서 지금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된 이슈 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셀트리온의 흐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셀트리온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5.4에서 가파르게 9.1, 어제 8.1을 예상했는데 8.3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조금 0.75에서 0.5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물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우리가 추석 쉬고 오는 동안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판단 미스구나. 앞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어떤 시장이 흔들렸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죠. 보시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계속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던 그런 어떤 금리의 어떤 횡보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1964년부터 8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장기 국채 금리가 4%에서 13%까지 좀 믿어지지 않죠. 와, 금리가 13%까지 올라갔다고? 네, 저도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 투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채금리가 3배 이상 오래 주시장은 미국 기업의 놀라운 성장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하락했다. 왜? 그 은행이면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한편 17년 동안 국채금리는 81년 13%에서 98년 5%로 하락했고 주시장은 10배 이상 상승했다. 재밌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자 5%도 굉장히 괜찮죠. 지금 우리가 국채금리가 2.5, 2.75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올라가면 3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5% 13에서 5로 내려간 동안 주식시장이 10배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이냐 떨어지는 중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물가가 이렇게 7%냐 지금 소비자 지표가 8이냐 9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5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7을 유지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8을 유지하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저도 그래서 어제도 잠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롱텀 장기 투자 전략보다는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수익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어제도 수익 실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일단 매크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밑바닥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셀트리온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내 주시장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 물가.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어떤, 이 주식시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라는 거죠. 물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강에서, 산에서, 시냇가 저기 산골짜기의 물이
흘러 바다로 내려가지. 바다의 물이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짠물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지구가 둥그니까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의 물이 남극으로 내려가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중력의 원의 중심에서 알베르트 산에서부터 중력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힘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주시장은 상승하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주시장은 하락하더라. 예, 예,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한 거는 그럼 주식시장이 나빠서 하락했느냐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바이오 행정명령, 국내 기업 유탄 우려,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지수 대비 셀트리온이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생명공학 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확정된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온다가 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인 거죠. 뭔가 딱 지금 전기차 더 이상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국내에서 팔면 보조금 혜택 주지 않겠다. 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조금 다른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예. 자,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의 비중이 2000년도에 15%였는데 지난해 4%까지 줄었다. 그래서 뒤져보니 좀 체크해보니 중국이 4에서 23%로 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4에서 23% 늘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문제라는 거. 항상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올라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왜? 주식 수량이 1000주에서 1100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줄어들듯이 술에 물을 타면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니까 술 맛이 약간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소맥도 소주에 맥주를 타면 소주 맛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주식시장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물가가 이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없으니, 나는 예전에는 케밥을 하나를 1000원 주고 샀는데 돈이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원짜리를 2개 내야지 케밥 하나랑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야, 2개도 필요 없어. 3개 내놔. 케밥 하나가 더 좋아. 지금은 케밥 5개, 케밥 하나가 너 5,000원 줘도 나는 케밥이 더 좋아. 10,000원 내놔. 이런 식으로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농업,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의 생산품인데요. 농작물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죠. 땅은 경작지는 한정되어 있죠. 뭐,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냥 자꾸 농산물 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번외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자 이제 요런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바, 셀트,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뭐 이제 공장을 그럼 미국에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게 또 그만큼 또 중복 생산 시설이 되고, 예, 이게 뭐 캐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고민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 그랬는데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니까 덩달아 좀 더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실적으로 좀 뒤져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미치는 영향은 중국
비해서 크지는 않는 거죠. 기타가 13%였는데 기타가 4%니까 뭐 우리나라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원료약품 국가별 생산 비중 변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죠? 인도가 맞아야 되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댓글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문제인 거죠. 중국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도 미국 지금 정책들이 보면 계속 패트리어티즘이죠. 자국 위주의 어떤 중국을 겨냥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코어에는 우리가 미국이 잘 살자. 당연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살겠다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또 경영자들은 기업 오너들은 또 그거 뚫을 방법을 찾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인생은 자신의 생각인 대로 이루어진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지금 뭐 나쁜 일을 생각 계속 한다고 해서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장중에 좀 많이 빠졌죠. 18만원이 이탈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했었습니다. 거의 뭐 17만 6천원 5% 가까이 하락했다가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겠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겠죠. 보겠습니다. 예, 뭐 연기금에서 조금 일단 현재 시점까지는 좀 만주 정도 들어온 것 같네요. 예.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셀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래 꼬리가 좀 덜 달렸고 셀트리온은 좀 더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음봉이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 음봉이고 셀트리온은 양봉이 떴다가 음봉 떴다가 양봉 떴다가 음봉 떴다가 그러네요. 시장이 이제 미증시가 뭐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사람들은 좀 관망을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망치형 캔들이 조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최근 공매도 이런 보겠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량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꾸준히 지금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보다 확실히 움직임이 둔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꾸준히 공매도가 많아요. 수급적으로, 셀트리온이 가장 지금 흐름이 좋네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241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러면 이제 투매가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도 몇 프로 빠졌습니까? 22% 빠졌고 셀트리온은 16%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빠진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그만큼 좀 수급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오히려 삼바가 더 힘이 좋네요. 그러면 그렇게 셀트리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삼바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삼바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삼바는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렇죠. 삼성그룹에서 지금 지분을 투자한 74%, 그러니까 삼성에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미국 공장도 있고 미국으로 좀 옮겨주면 또 공장 지어 하면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언제든지 삼성은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 셀트리온은 어떤 지금 이 영향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판단해서 정말 무서워서 주식을 막 던진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이 기업의 어떤 투자자의 구성 상태 자체가 다소 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삼바보다는 조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HLB도 지금 뭐 리버세라리 한다고 막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을 했잖아요. 예. 얘네도 이렇게 막
별로 약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이슈만 있어도 이렇게 급등 급락하듯이 셀트리온도 약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 베타 계수 자체가 높아서 조금 흔들리면 좀 더 빠지고 조금 좋으면 좀 더 올라가고 이런 양상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조금 악재 나오면 그냥 1, 2%만 떨어져도 되는데 4, 5%. 조금 호재 나오면 1%, 2% 정도 올라갈 일인데도 5%, 10%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움직였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베타 계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하나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도 이제 자라보고도 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유머 감각은 없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제 격언을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게 현명하다. 좀 웃자고 얘기 드렸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계속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안 좋으면 더 많이 빠지고, 조금 좋으면 그냥 밋밋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물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강을 우리가 거슬러 이제 시냇가도 거슬러 올라갈 때 걸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름철에 시냇가에 놀러 가더라도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 그걸 이겨내면서 걸어 올라갈 때는 다리에 힘이 부하가 걸립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슬렁슬렁 내려오죠.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리프트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열흘이 걸리는데 떨어질 때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올라갈 때는 지금 바로 한 번에 쫙 올라가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저도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자문을 많이 해드렸죠. 오랜 기간 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코멘터리하고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늘 얘기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한 4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은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매수하느냐, 매수 타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주시장은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 죽는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매도라든지 폭락 사태라든지 미증시가 이상했을 때 그때 줍줍 파는,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신용 반대매도 물량 나오는 거 걷어들이는 거 외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막연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뭔가 이건 기회인 것 같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발표했을 때, 이제 0.75를 발표했을 때, 그러면 수매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발표하기 직전, 전날 공포에 떨어서 다음 주 그쯤에서 뭔가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면 수익 실현하는 뭐 이런 정도 전략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지금 팔아서 다시 싸지면 사겠다 이런 생각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거를 18만원,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17만원이 저점일지 15만원이 저점일지 그걸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본인만 지금까지 틀렸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맞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15만원에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18만원에 사면 15만 5천원일 때 못 삽니다. 그러면 15만 5천원일 때 살려고 난 생각했는데 15만 5천원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진짜 이번에는 잘 맞췄네. 그럼 15만원 이하로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날 15만 5천원 떨어지는 날 완전 폭락하고 있고 주시장 엉망진창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자기가 맞다라고 또 생각하고 목표가를 갑자기 또 낮춥니다. 14만 5천 원에 사야겠구나. 그래요. 그런데 14만 6천 원까지 왔어요. 야, 이거 역시 난 천재가 봐. 이제 진짜 대박 나나 보다 생각하고 14만 6천 원이 된 날 못 삽니다, 또. 예. 근데 정작 그날이 마지막이고 18만 원, 19만 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사람은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기업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싸게 사는 게 답이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의 변화가 있을 때 뭐 공매도 금지 정부 정책이 나온다거나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포지셔닝을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축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 잘하고 슈팅 잘하고 헤딩슛해서 골 넣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달리기 빠르고, 그냥 똑같습니다. 주식 잘할 수 있는 방법 뻔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나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셀트리온을 투자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 되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 솔직히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죠. 예. 근데 돈을 벌려고 보니 셀트리온이 좋다고 하길래 셀트리온이 산 거고, 그 셀트리온이 자기에게 돈을 벌어줬을 때는 좋은 기업이 되고, 나한테 주가가 적 떨어지네? 나쁜 기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싸게 잘 사서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네.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그 원론을 가장 잘 지키고 그 원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힘내시고요. 또 앞으로도 좀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